반갑습니다. 청년일단 박준성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 4조인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력회사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당 도서자료부에서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기훈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난 시간부터 상시훈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기훈련을 통해 쌓은 마음의 힘을 쌓아놓기만 한 채로 묵혀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을 내 생활에 직접 적용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공부하고 교당에서 그 내용을 감정받고 지도받으면서 진정한 공부인이 되는 방법이 상시훈련법의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와 4조입니다. 해석에 앞서서 대종사님께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을 3학으로 동과 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본문이 있어서 소개한 뒤에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이품 26장인데요. 그 밑에 본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시응용주의사항 각 조목과 3학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여쭈니까 2조, 3조, 4조는 사리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밑에 3조, 4조, 5조는 정할 때의 공부로서 동할 때의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된다고 하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고 1분 1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의 관계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밑에 표로 정리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배울 3조와 4조는 사리 연구에 해당하는 조목이고 정할 때의 공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조 해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래서 경전이라는 것은 종교 교단에서 그 종교의 중심적 교서를 기록한 책, 원불교 전기훈련법 중 사리연구 과목의 하나, 법규, 법률과 규칙,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명령, 규정 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허송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경전 법규를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원불교의 경전과 법규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 이렇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배운 전기훈련법에서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대사전하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에 말하는 지정교서는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정산종사법어, 예전, 성가, 원불교 교사를 말하고 이걸 7대 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 경전이라는 거는 이제 7대 교서 외에 이제 기타 원불교 교서들과 모든 종교의 기본 경전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순히 원불교의 교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종교의 기본 경전들도 함께 다룬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전 총서편 교법의 총설에 나오는 내용인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대해서 연말하다 보니까 이제 좀 원불교 교서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원불교 교전, 원불교 전서, 지정교서, 7대 교서, 구종교서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걸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어떤 교서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단 그 종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전과 대종경 이 두 가지를 이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불조요경, 예전, 정상종사법어, 교사, 성가까지가 이제 7대 교서인데 여기 이제 8번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7대 교서 전서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7대 교서의 이 세전과 교헌을 합한 게 구종교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종교서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기 62년에
처음으로 이제 원불교 전서가 발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 9가지의 항목이었고, 이걸 이제 다시 다시 발간을 하면서 이제 이 세전을 정산종사 법어에 합하고, 교헌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전서에 합본하지 않고 별권으로 관리를 한다, 요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휴가 돼서 재판할 때 7대 교서로 이렇게 이 7가지, 그래서 8번이 이제 정산종사 법어 5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합쳐져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제가 표를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대산종사 법어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 교무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원기 99년에 그 임시수의단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교서로 편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규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률의 규정, 규칙, 규범을 말하며 원불교 교도로서 준수해야 할 교헌, 교규, 교령 등의 헌규와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삼십계문, 각종 예법 등을 일컫습니다. 원불교의 법규는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교단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원불교 헌규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직의 유지, 성직자의 복장, 행정 일반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 삼십계문, 각종 예법 등의 원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시응용주의사항 또한 법규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교도들이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종 의무 중 하나입니다. 원불교 대사전의 사종 의무에서 법회 출석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각종 법회 출석에 정성을 다하고 30계원을 비롯하여 교단의 여러 가지 법규와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 교당 내양시주의사항, 상시응용주의사항 등을 잘 지키고 법규,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특히 30계문과 법회 출석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종 의무의 법회 출석이 단순히 법회만 잘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다,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노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경전과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위의 내용들을,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위의 내용들을 공부하기에 더욱 힘쓰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는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랑 구분이 되는 것이고, 아예 놀지 말고 아예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전 법규, 죄송합니다. 아예 놀지 말고 경전 법규만 연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노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원불교 주유소라는 채널에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설교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의도가 없이 버릇처럼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노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공부를 마치고 휴식하는 시간, 가족, 친구와 세정을 공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시간도 결국에 노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노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판단 기준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상시 정시의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 33장은 소창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네, 다음 4장인데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강 마친 사람은 뭘까? 교당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해보면 한자 단어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설법을 듣고 독경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회와 수요 공부방에 참석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강연 원고에 나와 있는 용어 해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전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뜻은 알게 되었는데요. 자세하지 않게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 보이는 정도라는 이 대강이라는 뜻이 대강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처럼 대강 맞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은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의두에 대한 내용은 의두 연마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정기훈련법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의두는 대소요모의 이치와 12이해의 일이며 과거의 불족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수행의 근기에 따라 공부의 단계에 따라 의두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전 법규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3조에서 노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하는 의심도 의두 연마의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 법규를 연습하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심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점검해 봐야겠고, 그리고 정전 의두 요목에 있는 20가지 조목 중에서 하나를 정해 의두 연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두 연마는 닭이 알을 품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많은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항상 좀 의심이 걸리는 제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당장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놓지 않고 궁 굴리고 스승님께 문답 감정하고 법연들과 상담하면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이렇게 문득 답을 알게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두 요목에 있는 조목들을 골라서 연마를 해보진 않았지만 또 앞으로 하나씩 연마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번 더 연마를 해봤던 내용은 이제 3조 4조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를 연습하고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경전 법규 연습과 의두 연마에 힘써야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실의 산 경전을 보아다가 근본의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공부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밑에 있는 3가지 법문을 읽어보면서 얻은 감상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제가 강연을 마치면서 저희 정기훈련 강연 주제가 허송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시행용주의사항 3, 4조 인용하면서 이제 좀 그 방법으로 공부심을 여의지 않고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큰 경전을 읽어 나가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큰 의미에서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가 인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은 잘 행하고 이치에는 깨침이 있을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앞에 본문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원고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연 원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